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일성은 통합과 협치였습니다. 이념, 지역, 젠더, 세대 갈등을 봉합하는 과제와 더불어서 여소야대 현실을 극복할 민주당과의 협치는 필수라 할 수 있겠죠. 자,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당선인 군입현충원 참배 그 자리 같이 가셨죠? 네, 저희 현충원이 저희 동작 지역입니다. 예, 예. 네. 네, 동네에 있는 있습니다. 군의현충원 예.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고. 예. 네. 그리고 윤 당선인이요. 방명록에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 정부의 최대 과제 한 문장에 담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물론이고 예. 또 지난 5년간 너무나 우리가 지역, 성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통합이라는 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모두 힘들어 하시잖아요. 삶도 네. 힘드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그랬고 그래서 번영 이 두 가지가 새 정부의 과제 그것을 담으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에 정말 표차가 매우 적었거든요. 사실 예, 24만이 표차인데 동작구 구민 인구보다 사실 좀 적은 표차인데. 예. 네. 이 표차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사실은 제가 두려운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겸허하게, 더 겸손하게 예. 국정을 운영해가라 이런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적은 표차가 더 겸손한 자세로 예. 국민을 통합해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국정을 운영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저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으로서요, 국회요, 여소야대 네. 이 전국 이게 어쨌든 좀 우려되는 바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어렵죠 사실. 네. 이제 이 여소야대면 국회의장부터 해서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예. 훨씬 민주당이 더 많은 의장도 가져가고 상임위원장도 대부분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만큼 이제 여야의 협치가 중요한데 이제 야당도 사실은 이제 반대만 한다고 해서 또 표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또 2년 후에 총선도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국민들로부터 누가 명분을 갖고 오고 누가 마음을 얻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잘 해가야 될 것이고 야당도 또 그런 면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윤 당선자는 사실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인, 영선 그런 이제 정말 대통령이 되지만요. 그런 한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8개월 만에 이제 대통령 되셨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 영선이라 그러지만 상당한 정치력을 또 보여주셨어요. 예. 우리 쉽지 않은 단일화 문제라든지 예. 우리 당에 같이 안 하셨던 분들을 다 끌어안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회라든지 이런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좀 더 널리 듣고 많이 소통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검사로서만 일해온 그런 분이어서 네. 앞으로 모든 사안을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로 보지 않느냐, 유죄냐 네. 무죄냐 이런 우려도 좀 제기가 되는데요. 네. 정치 현장이란 게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 있는 그런 곳인데 협상, 타협 그리고 그 일성으로 얘기한 통합, 협치 이런 것들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모두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법의 원칙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제일 화두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정의, 상식,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고 법으로 돌아가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 얘기요. 뭐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나친 우려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씀들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예. 뭐 그 지나친 우려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저는 뭐 그동안의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보면 굉장히 상식과 원칙에 맞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그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봅니다. 네. 그리고 윤 당선인이 어제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뭐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네. 원론적인 얘기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뭐 대장동 사건을 겨냥한 또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 말씀은 정말 예. 원론적인 거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정부패가 예. 있다면 예. 이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당연히 수사하고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소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예. 대장동 사건은 지금 아직도 검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거야 뭐 그거는 검찰 수사 진행되는 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정치 보복이니 아니니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 뭐 그거야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죠. 예. 그럼 뭐, 예. 뭐 어제 저 당선인이 얘기한 대로 뭐 시스템으로 뭐 가는 것이다. 뭐 그러니까 뭐 정확한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뭐 정치 보복 뭐 그런 가능성은 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건 이제 없는 거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건데 예. 그냥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게 이제 후보 그러니까 당선인의 생각이고 예. 당선인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 뭐 지금 대장동 사건도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수사가 다 진행된 것으로 안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겠죠. 뭐.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윤 당선인이 곧 만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것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보시는지? 글쎄요, 제가 예.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뭐 제가 당선인 예.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혹은 거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예. 글쎄 당선인께서 뭐 문 대통령 만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을 꺼내실 것 같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저도 뭐 당선인 마음에 안 들어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 갇혀 있는 대통령들을 뭐 통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거, 이 부분을 사실 현 정부가 해결해주고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는데요. 예,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만 하셨을 때 예.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거는 문 대통령께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예. 정리하실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윤 당선인이 뭐 이거 얘기를 꺼내면 이 부분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지요? 예. 꺼내지 않아도 그거는 문 대통령께서 알아서 정리하실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오히려 예. 뭐 예. 윤 당선인이 말씀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임기를 앞둔 대통령께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께서 예. 이건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5월 10일부터 새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인수위 출범시켜서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당선인의 그 청와대와의 소통 창구로 그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지금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분은 사실 이전에 이준석 당대표와 또 갈등의 어떤 뭐랄까요. 그 원인이 된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한 분인데, 예. 뭐 이런 그 인수위 그리고 비서실장 이런 그 인물들의 그 면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 다른 분들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비서실장은 당선인 마음 제일 잘 알고 제일 예. 당선인 마음을 뭐 당선인에게 또 쓴소리도 하면서 예. 당선인의 의지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갈 사람이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뭐 장제원 의원이 가장 적절한 인물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뭐 단일화 과정에서도 당선인을 설득하기도 하고 하면서 단일화를 만들어냈다고 들었습니다. 양쪽을 예. 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제일 당선인과 가장 교감 능력이 뛰어나고 네. 또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 그 여러 가지 또 협상 능력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적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요.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거는 뭐 빨리 신속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잘 될까요? 그거는 또 이제 당선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 당 대표와 또 의견을 나누면서 합당 문제는 아무래도 당 대표 사무총장이 이제 당과 당이 하는 거니까요. 예.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나 방식이나 이런 거는 당에서 이제 국민의당과 논의하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이준석 대표와 공동 대표 될 가능성도 언론에서 나오는데요. 글쎄요, 뭐, 네. 뭐, 합당 후에 어떤 형식의 네. 모양의 당이 될지, 합당도 여러 가지 방식의 합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논의해야 될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이것도 역시 좀 조심스럽네요. 그렇군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 예상한 만큼의 그 그런 승리, 그러니까 표차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 그것도 있었고 또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2030 젊은 세대 그 남자와 그 여성으로 이렇게 뭐 갈라치기를 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뭐 그 2030 전체적으로 많은 표를 가져온 게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책임론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선거 예.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선거에 대한 또 반성도 하고 또 그 예.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이제 그런 토론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당이 항상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선거가 끝났으면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분석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께서는요. 이번에 뭐 캠프에서 뭐 특정한 직책을 맡지 않으셨습니다만 김건희 배우자 그가 종교 지도자들 예방할 때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왜 그때 같이 가신 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예. 우연히 정말 같이 동행하게 되었고요. 예. 저희 뭐 직책 안 맡았지만 네네.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원 유세 다녔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예, 그랬죠. 예. 전국에 제가 나중에 우리 예. 보좌진이었던 친구들이 막 세어봤는데 예. 81번을 했더라고요. 지원 유세를. 그렇습니까? 예. 네, 정말 선거 과정에서 네네. 뭐 제주도에 이렇게까지 거의 전국을 다녔는데요. 예. 그러니까 바쁘게 화면 다녔고요. 예. 네. 저도 그 봤을 때 화면 곳곳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자주요. 목소리도 이렇게 잠기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예, 뭐 아직 예. 이제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네. 자, 그 배우자 김건희 씨 얘기 나왔으니까요.
뭐 영부인으로 뭐 부르지 않겠다 윤당선인이 뭐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그 영부인을 네, 그러니까 네, 그 뭐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 행보를 하는 그런 영부인이 되게 하지는 않겠다. 조용한 내조 이런 말씀이시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의지는 알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제2부속실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또 뭐 정상 간의 외교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영부인의 또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나 또 역대 영부인과 다른 형태의 영부인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뭐 미국 대통령 부인의 경우에도요, 영부인 경우에도 예. 이번에 이제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의 직업을 계속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초의 본인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영부인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뭐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로서 해야 될 또 역할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 직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러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해야 될 역할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폐지를 한다는 의미는 그 역할을 대폭 안 하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조용한 내조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조금 조정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랄까요,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 교육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영업 이득을 내야 되는 쿠바나 콘텐츠 네. 기획사 대표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르죠. 다르지 네, 않습니까? 예, 그건 좀 다르다고 아무래도 저도 제한이 좀 생각합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 직업 발동하는 데는?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또 예. 부분을 추려가면서 그러나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어쨌든 이제 저희도 영부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새로운 형태의 영부인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선 승리로 지방선거 이제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환경 좀 만들어졌다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조금은 나아졌겠죠. 예, 지금 예. 원래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 때 저희가 뭐 네. 워낙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대선 승리 이후에 아무래도 좀 좋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나경원 전 의원님 그 사실 뭐 충북의 딸 이렇게 불리기도 하던데요. 그리고 제가 충북 지역을 네. 유세를 좀 많이 그때 다녔더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세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열혈 유세를 아니 다녔기 때문에. 충북의 딸은 예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예, 예. 저희 친정아버는 고향이 충북 영동이시거든요. 그래서 충북도지사 나가시는 거냐? 예. 이런 아니요, 저는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당분간은 네. 선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제도전 안 하시고요. 뭐 지금까지는 네. 뭐 아직 그런 고민 안 해봤고요. 예. 뭐 대선 승리하느냐고 전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네. 제 미래에 대해서는. 네, 그렇군요. 예. 뭐 지금까지는 뭐 아직 고민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의 어디 뭐 장관직 같은 거 좀 제안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예. 강 선장께서도 네. 굉장히 머리 아프실 거예요. 새로운 지금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곳곳에 암초가 있잖아요. 네네. 뭐 여소야대부터 시작해서 예. 우리가 다 함께 새로운 정부가 정말 국민 마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예. 그 해야 될 숙제들 통합 또 번영의 기초는 지금 뭐 코로나 극복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민생 회복부터 그렇게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전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